안녕하세요, 호영컴퍼니입니다. 오늘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명지의 명지극동 스타클래스라는 아파트의 49평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명지를 좀 자주 오네요. 예전에는 참 명지를 오기가 힘들었는데 이 현장은 4인 가족 구성에 미취학 어린이가 2분이 쓰신 가족들이 오셔서 거주를 하실 계획이시고요. 놀이방이 필요하시고 대면형 주방을 원했던 부분들을 집중해서 꾸며보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현관입니다. 평형대에 걸맞게 아주 넓은 현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본 현관과 별개로 이렇게 현관 전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간이 넓다 보니까 수납적인 부분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화단처럼 이런 밑에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드려서 이 분위기를 좀 조성해 드리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현관 벽면 한쪽에는 이렇게 대형 전신 거울을 설치해 드려서 나가시기 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현관 벽체를 저희가 필름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외기에 바로 면에 있는 현관 구조다 보니까 습기라든지 나중에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벽면들을 전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곧 보시게 될 본 현관이나 아니면 복도 공간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도록 타일의 톤들을 정해서 조금 더 원톤으로 보일 수 있는 깔끔한 구조로 연출해 봤습니다. 이곳은 본 현관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는 벤치장을 만들어 드리고 이쪽에는 오픈형 신발장을 만들어 드려서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좀 연출해 봤습니다. 현장에 벤치나 또는 벤치장을 만들 경우에 중문을 넘어서서 바로 신발을 신는 구조를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중문 쪽에 좀 붙어 있는 것들이 좋겠죠. 그리고 본 현장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아직 어리시다 보니까 이 벤치를 쓸 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벤치를 이용하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딤석 위에서 벤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복도는 일단 양쪽을 모두 한 톤으로 동일한 색깔의 필름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역시나 저희가 늘상 하는 것처럼 조명들이 과하지 않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은은한 분위기를 통해서 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입구 쪽에 붙어 있는 아이들의 놀이방입니다. 아기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천장에는 이렇게 실링팬을 설치해 드렸고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원래 이 공간은 거실 뒤쪽에 있는 알파룸 공간인데요, 저희가 이 공간을 격벽을 통해 가지고 분할시켜서 다른 하나의 방으로 구성해 드렸고요. 사실 이 부분이 놀이방이다 보니까 아기들이 잘 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밖에서도 이렇게 살짝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 부분을 유리로 처리를 해드렸는데요, 거실에서 방 쪽을 볼 때도 굉장히 좀 유니크한 느낌이 나서 디자인적으로도 이쁜 장치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 타일이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쁜데요, 과하지 않은 테라조 타일이라 그렇게 패턴들이 눈에 도드라지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위트 있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이 탑볼 세면대를 너무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측부에 있는 이 벽체가 조금 짧아서 들어올 만큼 충분한 간격이 확보가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은 문을 조금 줄여주면서 인조 대리석을 통한 탑볼 세면대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확실히 일반적인 세면대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인서트 선반들을 통해서 좀 부족한 수납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샤워 부스 안쪽에도 저렇게 젠다이로 선반을 만들어 드려서 수납을 좀 더 확보해 드림과 동시에 위쪽에는 간접 조명들을 넣어서 고급감 있게 연출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천장은 실링팬을 설치해 드려서 편의성을 높여 드림과 동시에 이 우물 천장에 간접 조명을 시공해 드리면서 높이감을 극대화시켜 드렸고, 보통 인테리어를 할 때 대형 TV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큰 대형 TV를 설치하기보다 스탠바이 미를 좀 쓰셔서 벽체들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해봤습니다. 바닥은 요즘 많이들 쓰고 계시는 구정에서 나오는 마뷸러스 뷰스라는 제품을 이용했는데요,
이 제품이 60cm에 1m 20cm 정도의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바닥에 타일을 시공한 것 같은 느낌을 좀 줄 수 있습니다.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한쪽 벽체는 이렇게 저희가 간접 조명을 시공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들어서 심심함을 덜어드리고, 반대로 안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티가 나면 날수록 굉장히 더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히든도어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연출해 드렸습니다. 주방 벽체는 거실과 비슷해 보일 수 있는 타일들로 동일한 느낌을 줄 수 있게 세팅해 봤습니다. 거울 앞쪽으로 저희가 식탁이 위치할 예정이라 거울이란 장치를 통해서 식탁과 반대편 벽이 함께 비춰서 보이게 되면서 주방 공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활용하려고 했고요. 벽체 끝부분은 타일과 필름 벽체가 만나는 부분인데 45도로 졸리컷 시공을 해서 타일 벽체와 필름 벽체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 이 주방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면형 주방과 거실이 따라서 보여질 수 있는 구조라 공간감들이 조금 더 극대화돼서 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주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의 거실 쪽 측면부는 이렇게 서랍들로 구성을 좀 해드렸고요. 대리석은 크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고급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고급형 인조 대리석들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주방 측부 벽체는 전체적으로 키 큰 장과 카페장들로 좀 세팅을 해드렸는데요. 맨 끝쪽에 있는 저 키 큰 장 안에는 이제 무선 청소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냉장고 2대가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있는 이쪽 키 큰 장에는 사용성을 극대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팬트리 철물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한 수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이 옆쪽으로는 카페장과 함께 가전 수납장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는데요. 요즘 주방 안쪽에서 쓰시는 가전기기들이 종류가 많아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구비해 뒀습니다. 그리고 가전 소물장에는 이런 리프트 업도어들을 세팅을 해드렸고, 아래쪽에도 수납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요. 용도에 맞게 편의성을 갖춰서 쓰실 수 있도록 좀 특이한 형태의 선반, 서랍들을 구성해 봤습니다. 주방을 대면형으로 만들 때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 수도 설비라든지 온수 분배기의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설비 이동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는 형태 안에서의 대면형 주방을 원하셔서 해면대는 원래 있던 이쪽 면에 같이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 이렇게 인덕션과 후드들이 위치하는 형태로 풀어냈습니다. 공사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사실은 이런 아일랜드 후드보다는 요즘은 쿡탑 일체형 후드라던가 다운드래프트 후드들을 써주시게 되면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볼 때 이런 시야가 가로막히는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어서 좋다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밑에 수납 공간이 줄어든다는 단점은 있으니까 고려해서 대면형 주방을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드래프트랑 지금 설치되어 있는 후드랑 금액 차이가 큰가요? 설치 비용이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아.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설치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어차피 주방 설치를 하면서 같이 설치하면 되는 친구들이라서 따로 별도의 설치 비용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아일랜드는 저희가 사용성을 생각해서 여다지보다는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서랍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봤는데요. 측부 구석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양념 망장을 좀 넣어드려서 조금 더 편하게 아일랜드에서 조리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이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장을 열어보면 안쪽에 이런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로봇 청소기를 다들 한 대씩은 구비해서 쓰시죠. 자동으로 뭐 물걸레를 빤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수와 배수라는 문제들 때문에 주방 쪽에 이렇게 로봇 청소기를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는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하시게 될 때 내가 선택할 로봇 청소기에 대한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알려주시면 위치라든지 설비 부분에 대해서 또 미리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은 제일 큰 방, 안방입니다. 부부의 침실로 쓰여질 방이고, 천장 같은 경우 우물 천장에 이런 간접 조명 설치들을 해서 조금 더 청고가 높아 보이고 커 보일 수 있도록 공간을 좀 구성을 했고요. 한쪽 벽체들은 이렇게 전체적인 수납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시는 수납적인 형태 외적으로도 이런 외서랍들을 좀 만들어 드려서 내 서랍과는 다르게 조금 더 편하게 이 수납 부분들을 쓰실 수 있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안방 알파룸 같은 경우는 화장실과 화장실 앞쪽에 이루어져 있는 이런 화장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서 화장대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다 하셔서 저희가 따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쪽으로는 이렇게 수납이 위치하고 있어서 충분히 많은 양의 수납들이 가능한 화장대고요. 제 등 뒤쪽에는 광활한 크기의 드레스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안쪽은 고객님께서 기성 가구들로 채우실 예정이라 따로 인테리어 시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드레스룸이 저희 집 방 한 칸 정도의 크기네요. 굉장히 크네요. 안방 화장실 도어 같은 경우는 동선상의 불편함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슬라이딩 도어 형식으로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안방 화장실입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든 공간들이 평형대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큼직큼직하게 뽑혀져 있어요. 보통 40평형대의 아파트까지는 일반적으로 안방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30평형대의 일반 공용 화장실의 크기랑 비슷한 크기의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화장실 자체의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취학 어린이들이 있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세면대를 이렇게 2개를 좀 제안을 드렸고요. 한쪽에는 충분한 수납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장과 선반들로 이 부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애기들이랑 같이 이 욕실들을 쓰실 수 있게 세면대도 2개지만 안쪽에는 2인용 욕조가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모든 욕실 생활들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해 봤습니다. 아이들이랑 함께 이렇게 목욕을 하다 보면 욕실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기타 잡다한 것들을 좀 놓으실 수 있도록 선반처럼 꾸며드렸습니다. 반대편에는 욕조와 함께 쓰실 수 있는 이렇게 샤워 공간이 있고요. 물론 이 욕조 때문에 조금 협소하긴 합니다만 충분히 양쪽에서 이런 욕실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도 비용을 조금 더 드린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된 형태의 성과면으로 깔끔함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시선이 분산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억제시켜 준다면 전체적으로 더 깔끔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은 현장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